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 선생님 1급 교재의 교재 209페이지 104의 기출문제 소득세 실무 문제 4번 4번에 1번 당해사는 2023년 9월 기속 10월 지급의 원천인수 신고를 11월 10일에 수행했대요. 9월 기속 10월 지급에 그죠? 10월 지급했으니까 11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죠. 다음에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11월 20일에 다음에 사업소득 자료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된 사업소득 자료를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입력하고 원천인수 관련 가산세를 반영해서 2023년 9월 기속 10월 지급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면 수정차수는 1차이고 추가 납부세액은 11월 3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정기급여 신고 자료 6명 3천만 원 세. 중간 퇴사 자료 1명 총급여 세. 3번이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3번이 코드번호 100번 성명 김미영 지급일 주민번호 지급에 300만 원 강사료. 그러면 소득 지급 시 원천 징수를 잘못한 경우 9월 기속 10월 지급분에 대해서 9월 기속 10월 지급분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10월 기속 11월 지급 원천 이행상황 신고서 정기 신고서 A 90번에 수정 신고세액에 누락분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개를 다 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것만 하라고 나온 거예요. 원래는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업소득 누락으로 인한 미납세액은 지급액의 300만 원이고 이 수익금액의 누락분, 사업소득 누락분 수익금액 300만 원에 원천징수세율이 3%니까 9만 원이 누락으로 인한 미납세액이고요.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 9만 원 곱하기 3% 플러스 미납세 9만 원 곱하기 미납일수 11월 10일 날 신고해야 될 걸 11월 30일 날 신고했기 때문에 20일. 11월 1일부터 11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20일 곱하기 10만 분의 22에서 3,096원 미납세 9만 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22 나누기 10만 그래서 9만 원. 그럼 9만 원 곱하기 3%를 먼저 해야 되죠. 3% 2,700원에다가 2,700원에다가 9만 원 곱하기 21 곱하기 22 나누기 10만 그래서 396원. 그래서 2,700원에다가 396원 더해서 3,096원이고요. 그 다음 미납세 9만 원에 10%인 9,000원 나오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원천징수 불성시 가산세입니다. 그 원천징수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9월 기속 10월 지급 여기서 정기신고서가 아니라 수정신고서 수정신고 1차 들어가셔서 그러면 위에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고 위에는 아래는 수정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6명 여기 누락이 없고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중도퇴사자가 반영이 안 돼 있네. 그러고 보니까 원래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수정 신고가 아니라 정기신고서 1차에 중도퇴사자가 여기 1명 이것도 반영했어야 되는데 마감 취소 예, 중도퇴사자가 여기 원래는 1명 500만 원 세액이 마이너스 88만 원이 있었던 거네 보니까 백데이터 수정할 때 잘못했나 보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감. 여기까지는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돼 있었고, 다시 9월부터 10월. 정기 신고가 아니라 수정 신고 1차. 1차 들어가셔서, 뭐가 백데이터가 안 나오네, 뭐가. 오늘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신고한이네요. 여기 원래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었고, 사업소득이 누락이 됐다는 얘기죠. 매월. 여기 한 명 추가로. 시험에서 맞춰서 나올 거예요. 지급액이 300만 원이고, 소득세가 9만 원이고, 요거 누락하는 바람에 가산세가 3,096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마감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가셔서, 납세자 자진신고, 지급은 11월. 11월. 11월이 아니라 9월 기속 10월, 9월 기속 10월 지급이죠. 10월. 두 개가 뜨지? 수정신고, 정기신고, 여기까지 하고, 제작 하신 다음에, 이건 전자신고 하는 건 아니네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네, 여기까지만. 음, 전자신고 하는 건 아니고, 수정신고서만 작성하는 겁니다. 수정신고서만. 근데 백데이터가 뭐가 잘 안 돼서 일부가 누락된 부분이 있네요. 일부가. 중도 퇴사자가 자동으로 안 뜨네. 지금 보니까 5월 기속 10월 지급.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게 소득세하고 가산세까지 반영해서 두 번째. 다음의 자료와 유효사항을 토대로 이준혁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고요.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나와 있고 유효사항을 보니까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내용 중 이준혁이 공제받을 수 있는 랩은 모두 이준혁이 공제받는 것이라고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 것. 이게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하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대상이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총급여가 7,500이라서 월세 세액 공제는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이게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해도 월세 넣어주면 알아서 공제가 안 돼요. 사실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4번에서 F2 눌러서 이준혁 부양가족 탭 가보시면 여기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공제 가능하죠. 일반 보장성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종료하시고 자녀 이시연. 이시연도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소득 연령 안 걸리죠. 일반 보장성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일반 보장성에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는 국세청자료인지 그런 게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요즘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예전 문제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의료비. 의료비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의료비 명세특 가셔서 의료비는 소득 제한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고 질병 치료 및 요양 목적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보청기 구입 가능하고 질병 치료 목적의 한약 구입도 가능하고 배우자의 질병 치료비 가능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은 넣어서 빼주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된 금액이래요. 의료비 가셔서 성명에서 F2 눌러서 어머니 모친 소득세 직계존속 최민수는 모친 국세청장 금액은 180만 원. 두 건을 넣는 게 아니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다 묶어서 두 번째 칸에서 F2 배우자 국세청장 금액은 100만 원 넣고 실손 보험 수령액에 4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교육비는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직계 연속 선거 안 되고 이시연의 방과학교 수업비 70만 원 가능하고 이시연이 부양가족 탭 가보시면 이시연 14살이니까 중학생이네요. 교복 가능하죠.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만 이시연의 교육비 가셔서 방과학교 수업비 70만 원하고 교복 50만 원 더하면 120만 원 넣고 중학생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채연 유치원 수업료 250만 원 가능하고 학교도장 수업료는 월 단위로 실시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1일 이상 수업해야 돼. 1일 이상. 그래서 5일 수업이면 가능하죠. 30만 원. 그럼 자녀 이채연은 280만 원 가능합니다. 이채연.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소득 제한 안 걸리고 교육비에 280만 원이고 취약전화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기부금은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없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돼요. 기부금 탭에 주민번호에서 F2 눌러서 본인 유형에서 F2 눌러서 정치자금 기부금 금전 기부처는 안 나왔고 공제는 기부금액은 10만 원 넣어주시고 더 이상 다른 기부금은 없으니까 기부금 국세청장 기부금 조정 탭 공제금액 계산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하신 다음에 종료하시면 됩니다. 따로 저장은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월세 주택 임차는 지금 총급여가 7,500만 원, 7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넣어도 공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해. 신용카드 등 가셔서 신용카드는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없고 형제자매가 쓴 거 안 되죠. 신용카드 등 가셔서 2,500만 원, 전통시장이 100만 원, 회사 경비가 150만 원.
현금 영수증 중고차 구입비 1,400만 원, 학교 등록 수업료 30만 원, 위자녀 이체료 교육비 지출에 위에 신용카드 사용이 모두 본인 거래 본인 거.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전통시장에 100만 원. 그리고 2,500만 원에서 회사 경비 처리한 금액 안 되니까 150만 원 빼고 전통시장은 따로 넣었으니까 빼고 그 250만 원을 빼면 2,250만 원을 그냥 신용카드에 넣으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중고차는 10%만 되죠. 10%. 1,400만 원에 10%면 140만 원하고 합기도장 이채원이 취약전 아동이기 때문에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하고 그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 중고차 1,400만 원 10%는 140만 원하고 합기도장 30만 원 더해서 17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택 가셔서 부양가족택 불러오기 확인. 그러면 알아서 불러오고 월세액은 우리가 넣으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넣는다고 해도 공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임대인은 김정순, 주민번호는 540-820 2045-891 유형은 F2 눌러서 단독주택 면적은 84.56 주소 어디 그냥 생략하고 생략이 안 되는구나. 그냥 서울만 넣고 계실은 2022-0601 2024-0531 월세액은 연간 매달 100만 원씩이니까 이번 연도는 1,200만 원. 네, 너도 공제상 금액이 안 나오죠. 총급여가 7천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시험에서는 넣지 말라고 했으니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여드린 거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104의 기출문제 소득세 실무가 다 끝났습니다.